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0년 6월 29일 주식 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영상은 이 주식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를 보면서 어떤 기준으로 대응을 할지 말씀을 해드릴 거고요. 또 이런 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추천 종목을 말씀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추천 종목 리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차트인데요. 코스피가 마이너스 1.93% 종가 마감을 해가지고 끝이 났고 저가가 마이너스 2%까지 빠졌었고요. 그리고 오늘 일단 21선을 좀 강하게 개파락을 하면서 21선을 깬 모습입니다. 이틀 전의 모습은 그래도 상승에 대한 모습이 있을 텐데요. 근데 일단은 미국 지수가 그 전날 미국 지수가 마이너스 2.7%, 2.8% 정도 하락을 해가지고 이런 개파락 나올 수 있겠다라고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인은 5,700억 정도 매수를 했고 외국인은 2,300억 원, 기관은 3,500억 원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도 주말 동안 이제 미국 지수가 많이 빠져가지고 걱정을 한 것 치고는 생각보다 종목들이 한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잘 버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올라가다가 밑으로 빠지고 그러던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 나스닥 선물 차트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때가 오늘 아침 6시부터 해가지고 개파락으로 시작을 한 뒤에 7시, 8시, 9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시까지 해서 한 11시까지죠. 11시까지 해가지고 주가가 상승을 해줬었는데요. 그러다가 한 11시 넘어서 한 12시부터 해가지고 미국 선물이 이렇게 빠지니까 우리나라 이 지수도 거의 11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흘러내리다가 당 막판쯤에는 한 2%가 넘는 하락까지 코스피가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21선을 깨고 내려왔고요. 이제 마이너스 2.12%로 마감을 했는데요. 수급을 보시면 개인이 2,200억 원 정도 샀고 외국인 900억 원이랑 기관이 1,200억 원 매도를 했습니다. 아마 오늘 장이 가는 놈들만 이제 가는 장이어가지고 생각보다 힘들고 그러셨을 텐데요. 이 단편적인 오늘의 모습만 가지고 이제 지수가 이제 밑으로 떨어진다, 올라간다, 이거는 사실 예측을 하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장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트럼프 지지율 하락에 4,100조 원 추가 부양책을 미 의회에서 통과를 했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돈이 더 풀린다고 하는 건데요. 일단 이 뉴스가 나와가지고 미국 장도 선물도 다시 오르는 것 같고 이참에 상승 쪽으로 주가가 이제 지수가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이게 상승을 또 예감을 하더라도 하락에 대한 대비는 해야 하기 때문에 이따가 종목을 뽑으면서 제가 요즘 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수급 차트인데요. 이 검은색 선이 지수입니다. 코스피이고 지금 살짝 11시, 한 10시까지 해가지고 상승을 했다가 이제 밑으로 빠지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개인은 계속 매수, 외국인은 매도, 기관도 매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코스닥은 일단 지수가 처음에 좀 높게 떴다가 계속 장 막판까지 마이너스 2%까지 하락을 하면서 장이 어려웠고 개인이 계속 매수를 했고요. 이제 외국인 또한 이렇게 하락을, 그러니까 매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코스피부터요. 코스피 이 테마를 분류해 놓은 건데 대부분이 다 마이너스죠. 코스닥은 기타 제조, 그 다음에 통신 장비 빼고는 다 마이너스입니다. 기타 제조에는 뭐 SCI 평가정보 오르비텍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그리고 통신 장비 쪽은 그냥 딱 하나의 종목이 올랐다기보다 뭐 서진 시스템부터 해가지고 RF텍 이런 종목들이 좀 올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오늘 시장이 좀 어렵구나라는 거를 판단할 수 있는데요. 지금 시장을 바라보고 있으신 이제 전문가분들이 계시겠죠. 전문가분들께서 상승에 여기서 더 상승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분들도 있고 또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제 경우에 이제 한 3월달 이때죠. 이때부터 계속 이제 주가가 어차피 이렇게 V자 반등 없고 이렇게 한번 올라가다가 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 예상과는 이렇게 계속 달라지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게 지수를 함부로 예측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를 이번 시장에서 느꼈고요. 그냥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대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지수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하락이 나오면은 이제 손절이 나가고 하겠죠. 반대로 이제 하락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지수가 더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게 부양책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만약 여기서 미리 이제 손절이나 돈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들고 있으면은 만약 이 상승을 했을 때 또 한번 잡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하는 것이, 저는 이제 계좌관리, 주식을 하는 비용, 제가 만약 1,000만 원을 가지고
가지고 있으면은 주식을 하는 비용은 500만원 정도 주식을 할 거고요. 나머지 500만원은 제 은행 계좌에다가 넣어 놓을 예정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렇게 계좌 관리가 되어 있으면은 주식 장이 좋아가지고 상승을 할 때 그래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벌 수가 있고, 또 하락을 하더라도 다음을 위한 기회가 있기 때문에 현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자리에서 손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런 장에서는 저는 물타기는 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그거를 종목 뽑아놓은 걸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는 게 제가 종목 뽑아놓은 건데요. 일단 KCT부터 보겠습니다. KCT 오늘 그동안에 주가가 보라색 선인 5일선 위에서 안착을 계속 이렇게 안착 지지를 하는 모습이었죠. 이런 지지를 하는 모습에서 오늘 지수가 개파락을 하면서 이 종목 또한 일단 개파락을 했고 떨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매수를 계획했던 타점은 여기 메모장에 다 적어놨는데요. 3,680원으로 매수 계획을 했는데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 내일까지 한번 더 올지 지켜볼 거고, 그리고 내일 떨어지더라도 매수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밑에 21선 이 밑에 받치고 있고, 그동안에 이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21선을 깨지 않은 모습이고, 여기서 한번 21선을 튀어 올랐기 때문에 그래도 다시 한번 그 확률에 기반해 가지고 여기서 한번 매수를 또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서 털고 갔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세력이 터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은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상승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 이제 상승분을 먹으면 되는 거고요. 하지만 또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 제가 계획했던 손절가를 깨게 되면은 그때는 손절을 해야 됩니다. 일단 KCT는 아직 오지 않았고요. 3,735원까지 왔네요. 3,680원이 매수가인데, SV 인베스트먼트 이 종목 일단 매수가 어제 해가지고 됐겠죠. 매수가는 3,610원이었습니다. 3,610원에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오늘 뭐 이렇게 많이 빠진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빠진 거는 뭐 시가에서 한 3-4% 빠졌습니다. 물론 이것도 큰 수치겠지만 아직 이 매수 구간 안에서 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위치에서 종목이 더 이상 빠지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주가가 여기서 위치를 하면서 이 보라색 선인 5일선이 있죠. 얘가 서서히 이렇게 지금 밑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거냐, 그동안에 이 천장이, 주가가 여기였으면 천장이 여기서 천장을 뚫으려면은 한 7% 정도를 뚫는 힘이 필요한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가격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는 한 3-4%의 돈만 쓰더라도 바로 이 5일선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에서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충분히 기다려 볼 수가 있고, 또 특히나 여기서 샀던 개인들보다는 지금 여기가 이 구간 자체가 매수를 하기에는 정말 좋은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만약 근데 제 생각과 다르다고 하면은 그냥 그때는 이제 손절을 하면 됩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도 이게 3%가 빠졌지만 지수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빠지고 다른 종목들 한 6-7% 이렇게 빠지고 할 때 3% 정도면은 충분히 버텨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또 3%가 빠졌다는 거는 그래도 이 종목이 지수가 빠지는 것만큼은 빠지는 게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SV 인베스트먼트는 기다릴 거고요. KC 모빌리언스입니다. 이 종목을 일단 말씀을 드릴 때, 잠시만요, 여기 있는 걸 다 지울게요. 이 종목의 일봉을 보시면 되게 강하게 상승을 계속 해줬죠. 이 5일선을 계속 타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게 5일선을 깨지 않고 보라색 선을 깨지 않고 계속 올라가니까 지수가 이 종목이 되게 세다는 거, 강하다는 거를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런 강한 종목도 결국 상승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밑으로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빠질 때 어디서 잡느냐에 대한 그런 문제인데요. 얘가 이렇게 상승을 계속 이어가더라도 저는 이게 조정이 나올 것을 알고, 그러니까 무조건 온다 이건 아니지만 이렇게 종목이 떨어질 것을 대비해서 제가 여기 1,900원에다가 선을 하나 그었는데, 여기가 매수 타점으로 그었는데 여기가 단기적인 그냥 지지가 되는 구간과 이쪽에 첫 번째 저항이었던 구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지지를 받겠다라는 관점으로 매수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수 대기를 한 다음에 얘가 여기서 5% 정도 매수해가지고 5% 오르면 그냥 팔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좋고요. 그리고 밑에 손절가도 정해놨으니까 이거 확률에 기대어서 그냥 매매를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KG 모빌리언스는 아직 매수가 안 됐으니까 지켜보고 내일도 리뷰를 할 거고요. CJ 시푸드라는 종목, 이 종목을 뽑을 때가 이제
25일 날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던 날 종목을 뽑았었죠. 뽑고 나서 제가 선을 여기서 매수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지금 여기 모습만 보면은 주가가 이렇게 계속 올라갈 것 같지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은 잘 안 드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지수가 빠지고 하면서 오늘 이렇게 매수가 되었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이제 미중무역 전쟁, 특히 내일 홍콩 보안법이 또 체결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미중무역 전쟁 관련주로 수산 관련돼 가지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해가지고 이슈를 받아서 여기서 단기적인 반등 한번 노려볼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 이 종목은 매수가 됐고요. 내일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유비케어라는 종목이 생각보다는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또 하나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주가가 이렇게 상승이 빨리 나오고 하락이 나오면서 오늘 같은 날 음봉이 많이 나왔던 날 얘는 오히려 양봉, 일봉상에 이 양봉이 나와줬다라는 거는 그래도 이 안에 있는 이 세력이 이 종목을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그냥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내일 여기서 주가가 더 떨어져가지고 떨어지게 되면 그냥 이때 손절을 하면 되는 건데 오늘의 모습만 보면은 잠깐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 코스닥 분봉을 보시면 살짝 올라가다 이게 떨어지죠.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얘는 그래도 이 구간 자체를 그냥 하루 종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매수를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라고 판단만 하시면 되고요. 매수를 하셨으면 그냥 들고 계시면 됩니다. 매도가나 혹시 더 떨어져가지고 손절이 되면 그냥 손절가 손절하시면 되고요. 이 종목도 매수가 된 상태로 지켜보겠습니다. 여기 일항약품이라는 종목인데요. 약품 어제 영상을 오른쪽 위에 영상 올려드렸는데 매수를 어디서 하면 좋냐 61,700원에서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얘가 오늘 여기까지 주가가 한 번 더 떨어져 가지고 여기서 매수가 됐으면은 이렇게 들고 가서 그냥 먹고 하면 되는데 그것까지는 오진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 종목이 되게 상승을 빨리 하고 떨어뜨리고 다시 한번 크게 상승을 하고 힘이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종목 매도가 한 68,800원 해놨는데 뭐 세력이 이걸 보고 있는 건지 참 68,700원 고가가 68,700원에서 마무리가 됐더라고요. 이렇게 유튜브로 하루 장이 끝나고 올려드리고 하면은 실시간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게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참 난감합니다. 그러니까 매도가가 이제 한 호가 어차피 매수가 안 됐기 때문에 관계는 없지만 한 호가 차이로 이렇게 놓치면은 사람이 되게 짜증이 나고 하거든요. 그럼 일단 이런 장에서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은 좋겠냐라는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하락장 지수가 다시 한번 보시면 코스닥이 그동안 빠졌다가 코로나로 빠졌다가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럼 이 구간 자체가 이제 더 갈 수가 있는 자리긴 하지만 또 하락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애매한 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고점이기 때문에요. 그럼 이 일항약품이라는 종목을 매수를 할 때 어떤 조건으로 뽑았냐, 일단 여기 21선이 밑에 받치고 있고 거래량 많이 터지면서 이렇게 상승하는 봉이 나왔는데 이런 상승하는 봉이 나오고 그동안 며칠 동안 이렇게 저점을 깨지 않으면서, 저점이란 거는 여기 이런데 저점을 깨지 않으면서 주가가 이렇게 위치를 했는데요. 잠깐 분봉을 보시면 이런 저점입니다. 이런 저점을 깨지 않고 주가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때 손절을 할 수 있는 구간은 그동안에 있던 이 단기적인 저점을 손절 라인으로 잡았는데요.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거래대금도 3천억 원 정도 터졌고 힘이 좋은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얘가 저희 매수가까지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지만 오늘도 강하기 때문에 안 떨어졌습니다. 종목 자체가 이렇게 강해가지고 위에서 7% 8% 상승이 나왔는데 이게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걸 기대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 저희 손절가 여기를 깨는 거는 이렇게 강한 종목에서는 단기적으로 만든 저점을 잘 깨지 않거든요. 특히 뭐 종목에 대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깰 리가 많이 없는데, 또 악재가 아니면은 오히려 이제 시장 지수가 크게 하락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렇게 손절이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계좌 관리를 한다고 했죠. 절반은 주식 계좌, 절반은 은행 계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식 계좌로 제가 여기서 61,700원에 매수를 한다라고 치면은 여기서 10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을 여기서 매수를 했고 그 500만원만 가지고 매수를, 그러니까 상승하면 팔고 떨어지면 손절하고 그런 생각으로 보유하고 있었는데, 종목이 이제 매수가 되고 손절이 될 것 같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손절가죠. 그러면은 이제 실수를 하는 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수를 하는 게
이렇게 강한 종목이 지수 같은 걸로 이제 하락이 나오고 그럴 때 오히려 아까 남았던 은행 계좌에 있던 500만 원을 다시 증권 계좌로 옮겨가지고 여기서 다시 매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이 종목이 충분히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원래 손절을 하려고 했던 그런 곳에서요.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이 종목이 원래 강했던 종목, 그러니까 상승을 앞에 보시면은 지금 6월 5일부터 해가지고 하면은 거의 70% 상승을 한 그런 강한 종목인데, 이렇게 강한 종목이 지수에 의해서 이렇게 빠질 정도면은 그 지수 자체가 많이 빠지는 상태라는 거를 추측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특히나 요즘같이 지수 위치가 이렇게 고점이고 여기서 더 갈지 하락을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강한 종목이 빠지면은 여기서 손절가에서 다시 2차 매수,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한다고 치더라도 더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가,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여기가 저항대가 되는 건데요. 그러면 다시 회복을 할 때 저희 매수가까지 안 오는 경우가 또 발생하고,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은 앞에 있던 이런 손절 라인, 이렇게 지지를 받았던 라인이 여기서 저항을 받기 때문에 본전가까지 안 오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럼 나중에 일봉에서 보시면 주가가 여기 위에 있다가 여기서 지지를 받고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이렇게 올라가줘야 정상인 게 이렇게 빠지면서 앞에 있던 이 저점들을 깨고 내려오게 되면은 여기가 떨어져 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저항대가 될 것이다. 그러면은 2차 매수, 그러니까 매수를 이렇게 한번 하고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면은 이거 결국에 물타기가 돼서 비중만 더 떨어질 때 커지면서 손실이 더 크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수의 위치가 이렇게 애매할 때는 물타기를 하는 것은 좋지 않고, 차라리 그러니까 은행 계좌에 돈을 옮겨 놓은 것처럼 여유 자금만 있다면은 그냥 충분히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을 보는 것이, 이번에 하락이 만약 오게 되면은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지수의 위치는 고점이고 애매한 상태이기 때문에 손절을 해야 할 자리에서 손절을 해야 되지 물타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이번 영상의 핵심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종목을, 내일 할 종목을 하나 더 뽑아 보겠습니다. 오늘 뽑을 종목은 한국알콜이라는 종목을 새로 하나 뽑았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손소독제 관련주로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혹시 다시 한번 재확산이 일어나고 있고, 영업이익 또 전년 동기 해가지고 49% 상승을 한 그런 종목이고요. 최근에 움직임 자체가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여기 이 초록색 선이 60일선 위에서 주가가 이렇게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오늘 상승이 나온 모습에서 여기 있는 21선까지 돌파를 한 상태고요. 충분히 다음 모습을 이제 상승이 나오고 내일 이렇게 음봉 이렇게 빠지는 걸 생각하면서 이제 음봉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것을 기대하는 매매를 한번 해봐도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종목을 그런 관점에서 뽑았고요. 매수가, 저 이제 매수를 하는 거는 여기 위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하진 않고요. 이렇게 떨어질 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어디다가 하냐, 1차 매수를 14700에 할 거고요. 손절을 14050으로 해놓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매수가 여기 될 텐데, 매수 되면은 손절가까지 한 4% 정도 생각하시고 매수를 하시면 좋고요. 저는 이제 항상 손절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 뒤에 매수가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매도는 뭐 그냥 많이 크게 먹을 생각을 잘 타면은 이제 크게 상승을 하겠지만, 뭐 먹을 폭만큼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7% 정도, 7.5% 정도 되는데 여기 매도를 15,800원에 매도하는 걸로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밑에서 기다리는 매매를 하면은 그냥 마음 편하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어차피 매수가 안 되면은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럼 일단 이 종목 한국알콜이라는 종목까지 뽑아가지고 또 내일도 종목 리뷰를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6월 29일 날 종목 추가해서 한국알콜 넣어 놓습니다. 여기 넣어 놓고요. 그리고 제 다른 영상 중에 하나인 시젠이라는 종목이 있죠. 시젠이라는 종목을 여기 밑으로 떨어지면은 계속 추가 매수, 그러니까 이렇게 분할로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장이 안 좋음에도 장 막판에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더 상승이 나와줬는데요. 최근 움직임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제가 이제 진단키트 오늘 뭐 크게 뭐 상승을 하고 이런 건 없지만, 이번 주 자체에서 진단키트는 그래도 괜찮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일단 시즌이라는 종목은 지금 오늘 모습 자체가 또 괜찮은 모습이기도 한데, 그래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사진 않을 거고요.
거고요. 밑으로 떨어질 때 살 거고, 다른 종목인 EDGC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 또한 여기서 한번 사보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샀고요. 이제 밑에 떨어지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매수를 더 해보든가 손절을 더 하든가 할 것 같습니다. 아마 매수는 분할 매수 해가지고 여기서 분할로 1차, 그 다음에 여기 2차 매수 이렇게 해가지고 한 11,100원 정도 오면은 그냥 손절을 계획할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진단키트주로 최근 모습이 그리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들고 있는 거고요. 이번 주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목들 다시 한번 복귀하면은 KCT는 좀 더 떨어지면은 잡고, SV 인베스트먼트는 매수가 된 상태고 좀 지켜보겠다. KG 모빌리언스도 떨어지면은 매수를 해볼 생각이고, CJ 시푸드 오늘 매수가 됐습니다. 한번 지켜볼 거고요. 유비케어 이틀 전부터 매수가 돼가지고 일단 지켜볼 거고, 오늘의 나온 양봉은 그래도 괜찮은 모습이다. 일양약품 같은 경우는 이게 한번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단 지우겠습니다. 일양약품은 지울게요. 대신에 한국알콜이라는 종목 여기 밑에 14700에 매수를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오면은 그냥 손절하시면 되고요.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랑 알람 설정 그리고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바닥이었습니다.